충청남도 예산군에 펼쳐진 장관. 끝없이 펼쳐진 수면이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대한민국 최대의 단일 저수지입니다. 4,700만 톤의 물을 품고 있으며 40km의 긴 둘레를 자랑합니다. 이 웅장한 수역은 단순한 저수지를 넘어 하나의 바다와 같습니다. 1964년 대한민국, 산업화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 시절, 예산에는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당저수지의 탄생이었습니다. 반세기를 넘어선 지금, 이 호수는 여전히 이 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에는 흥미로운 민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상들은 이 땅의 기운을 2마리의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의 정기를 상징하는 청룡과 들판의 풍요를 뜻하는 황룡, 이들이 이곳의 물길을 지킨다고 믿었던 것이죠. 한때 이곳에는 용고랑이라 불리는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2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산의 청룡, 들의 황룡.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혼자 승천하려다 검은 치마 여인에게 들켜 실패했을 때 2 용은 깨달았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극심한 가뭄이 끝나고 찾아온 폭풍 후 밤, 마침내 2 용은 우물에서 솟아오른 물기둥을 타고 나란히 하늘로 승천했죠. 그날부터 용고랑의 물은 마르지 않았고 이 땅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작은 우물의 전설이 오늘날 대한민국 최대의 저수지로 되살아났습니다. 용고랑에서 예당저수지로 2 용의 약속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 지금도 이 땅과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1964년 예당저수지가 완공되던 그 순간 과연 무엇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그 어떤 기록 속에도 전설의 용, 그 거대한 비늘 한 장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기록이다 라는 한 사람의 증언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오래된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에 숨겨진 용의 흔적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는 예당저수지로 흘러드는 서쪽 물줄기의 비밀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항리 깊은 숲에서 시작되는 이 물길, 그 시작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수당 이남규 선생의 옛집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호 수당은 몸과 뜻을 닦는 집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맑은 물줄기에서 전설 속 청룡의 기운을 느낀 우리는 이 물길을 청룡물이라 명명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수당 이남규가 조정에 올린 상소문마다 한결같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산다. 국권 회복에 대한 그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불굴의 기계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설 속 청룡이 떠오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이남규는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군신이 한몸이 되어 끝장 싸움을 벌이자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1906년 겨울, 홍주선 정투에서 패한 의병장 민종식이 칼바람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의병장. 이남규는 주저없이 사랑채 평원정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면목없소이다. 밀고로 체포된 그는 공주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동지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깨물어 자결하려던 아들 이충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었습니다. 1907년 8월 19일 새벽, 일본 헌병 30여 명이 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스스로 가마에 오른 그는 평촌 냇가에서 아들과 함께 피살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냇가에 남은 것은 부자의 망건과 마지막 울림뿐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백성 없고 백성 없이 용도 없다. 이번에는 예당호 남쪽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따라가 봅니다. 관음리 평야를 적시는 이 물길의 상류 언덕에서 의병장 최익현 선생의 묘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벼가 익어 황금색으로 물드는 이 광활한 들판을 보며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 이 하천을 황룡물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면함 최익현, 그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된 것은 1906년 6월이었습니다.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북 태인에서 600여 명의 의병을 모았습니다. 직접 선두에 서서 남원, 순창으로 진격했으나 단 열흘 만에 일본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쓰시마섬, 그곳이 그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조선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일본 쌀과 물을 일절 거부하며 단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06년 순국한 면함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이듬해였습니다. 충남 논산에 묻힌 그의 무덤 앞에는 끊임없이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제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910년 그의 시신을 예산 광시면 관음리로 이장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07년 푸른 용 이남규가 먼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산에서 태어나 예산에서 순국한 그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황룡 최익현의 유해가 관음리로 이장되면서 두 용은 마침내 죽음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예당호를 채우는 주요 자연 하천이 두 개라는 점. 둘째, 그 물길 주변에 두 항일 지사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후손들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청룡과 황룡의 전설을 창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이루어진 예당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가 우리 마음에 물음을 던집니다. 무엇을 잊고 지내왔는가? 전설은 물안개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용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언제나 인간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푸른 용 이남규와 노란 용 최익현,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당 벌판과 내포의 물길을 타고 흘러가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1906년 광시장터의 의병 봉기가 시작이었습니다. (1919년에는) 이 들판 전체를 만세 소리가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로 그 정신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독립의 외침들이 한 줄기 물처럼 연결되어 오늘도 이 호수 아래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밑 예당호 깊은 곳에서 두 물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청룡과 황룡, 두 전설의 용도
같은 물결이 되어 함께 흘러갑니다. 물이 만나듯 이야기들도 서로를 품으며 하나의 기억이 됩니다. 네, 처음 봤죠, 저도. 여기 처음 왔으니까. 그냥 관광지로만 알았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전설은 아는 사람만 알고 찾는 사람만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알게 되면 이 호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지만 진짜 용처럼 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 진짜니까요. 지금까지 예당호는 그저 평범한 호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일상을 보냈습니다. 호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호수를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될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평범해 보이는 곳에도 숨겨진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당호의 물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농업 용수가 되고 하천으로 흘러가고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물처럼 이야기도 흘러가며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설이든 진실이든 누군가 기억하고 전하는 동안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